네, 반갑습니다.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증시 앞두고서 오늘 또 찰나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 정말 이 키워드가 이번 조기 대선에 맞춘 마지막 피날레로 될 수 있는 정책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좌측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무료로 모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두고 있다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,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 마지막 정책 피날레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좀 단언컨대 좀 자신을 합니다. 정책 관련해서 피날레가 될 것이다.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그동안 조기 대선 관련해서 정책주 성격으로 뭐 일자리도 좀 많이 나왔고요. 일자리 그리고 뭐 AI도 좀 힘을 많이 얻었죠. AI 뭐 원전도 있었는데 이건 에너지라고 좀 통칭을 하고요. 그리고 뭐 저출산 또 좀 얘기가 많이 나왔죠. 뭐 등등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미 이 관련주들은 좀 시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었고요. 아직 아직도 크게 부각되지 않은 테마 키워드 중에 정책주, 조기 대선을 노린 정책주를 노리라고 한다면 전 단언컨대 코인 쪽 겨냥,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기 추진, 즉 가상화폐 관련주들 저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아시다시피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가상화폐 붐이 일으킬 때마다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과세 얘기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성장성에 좀 다소 보수적인 흐름이 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 윤석열 정권이 지나고 조기 대선이 형성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스탠스가 좀 많이 변화했죠. 뭐 K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많지만 결국에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친가상화폐 정책성이 지금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뭐 사실상 뭐 2040까지로 보시면 되겠죠. 2040 표심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계엄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많이 확인을 더욱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40 젊은 투심을 좀 노리기 위한 액션이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역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 측면에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시점 민주당과 이재명의 스탠스가 좀 변화하는 것을 조금 강조를 드리냐라고 한다면 이 과거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지금 이 행보가 상당히 좀 그 유사성이 확인된다라는 측면입니다. 아시겠지만 이번 트럼프 대선이었죠. 당시 민주당 해리스, 그러니까 미국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는 다소 부정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는 민주당 vs 트럼프로 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시속 게임이었던 적이 있어요. 민주당이 강세를 보일 때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다소 눈치 보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고요. 트럼프가 또 우세할 때는 반대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도지를 추구를 해서 좀 크게 튀어오르던 경향이 있었죠. 그런데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죠. 주자가 이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교체되면서 해리스 역시도 가상화폐 측면에 있어서 젊은 표심을 잡는 측면을 해서 가상화폐 친화적 행보를 좀 가져갔다라는 거죠. 자,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. 트럼프는 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좀 내세워 왔던 사람. 그리고 민주당은 보수적이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젊은 표심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가상화폐의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스탠스가 전환되었다라는 거. 이거를 국내로 끌고 와본다라고 하면 어때요?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네, 힘과 그리고 민주당 측면으로 볼 수 있죠.
민주당이 가상화폐 시장에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지만 젊은 표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좀 대치하는 그런 공통 정책성으로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정책성이 좀 내비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. 즉 투심이 이제 조기 대선이 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상화폐에 대한 공통 정책성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눈에 띌 수 있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분명 반응이 있긴 했지만 뭐 저출산이라던가 AI라던가 일자리보다는 비교적 탄력이 최근에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요거를 더 말씀을 드리느냐? 지난 미 대선에서도 민주당과 트럼프 간의 공통 정책성으로 가상화폐 얘기가 나오면서 좀 큰 시세를 좀 끌어냈던 부분도 있고 그 흐름이 최근에 이재명과 이준석 측면에 자 요거 조금 기사 깨졌네요. 자, 이재명과 이준석.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친블록체인 정책을 좀 펴는 사람, 이재명은 그동안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죠. 보수적인 사람이었죠.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놓고 이재명이 또 약간 친화적으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준석 기존 입장과 좀 충돌되는 부분.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의 주요 화두가 가상화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이와 더불어서 가상화폐 시세를 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. 비트코인도 그렇고요. 비트코인 그리고 뭐 리플 전반적으로 시세가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주기 위한 자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.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인들의 가격에 좀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단 말이에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격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리플의 가격이 좀 전고점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, 그리고 뭐 트럼프 역시도 좀 이런 다시 한번 가상화폐 정책에 조금씩 힘을 주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확인되고 있고,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K,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. 그 정도로 가상화폐에 좀 영향을 끼치는 정책성 발언이 이 실제 가상화폐 실물 가격과 연결지어지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미 대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도 이번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 친가상화폐 정책을 좀 발언하고 있다라는 점, 공동 정책 측면으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점,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고 있다는 점은 분명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주로 하여금도 상당히 좀 그 기대심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자리라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기술 투자를 좀 주목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또 추진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빗썸이 또 상장을 고려를 하고 있죠. 빗썸 IPO 관련해서도 우리 기술 투자가 현재 지분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죠. 그래서 직접적인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좀 분위기가 연결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IPO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 본격적으로 공통 정책성으로 시장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시점, 그리고 비트코인과 리플 등 주요 코인의 가격이 좀 저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시점, 즉 빗썸의 몸값이 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 시점에서 IPO에 대한 열기는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런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가 대비 뭐 한 20% 정도 올라온 자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뭐 일자리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출산 관련주, AI 관련주들의 뭐 탄력성과 좀 최근에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. 거래대금도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하는 자리, 앞선 요 구간이 이제 막 대선이 이제 막 불거지고 나서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, 그러니까 미 대선이죠. 미 대선이 앞둔 시점, 그리고 대선이 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점, 요렇게 볼 수 있거든요.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시점. 이 초입 흐름, 요 구간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구간이 열려 있는 자리가 매우 많단 말이에요. 물론 미 대선 흐름과 우리나라 대선 흐름이 이런 재료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크게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. 아무래도 트럼프는 워낙 강성주의자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밀고 가는 이런 대선 후보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보면은 뭐 그 정도로 뭐 영향을 크게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코리아 특징이 또 가상화폐에는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돌아설 정도로 좀 친가상화폐 정책이 이제 나오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시점이고 비싼 IPO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탄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할지언정 그간의 저출산과 일자리 관련주들,
요런 흐름, 강세 흐름, AI 관련주들의 좀 탄력성 이런 걸 고려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거래대금이 키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추후에 비스듬 IPO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불거질 수 있고요. 그리고 국내 이 정책적 흐름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미 언론이라든가 해외 언론 역시도 좀 조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목전까지 왔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우리 기술 투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 뭐 상세한 차트적 내용이라든가 뭐 차후에 좀 시나리오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하는 부분은 제가 아시다시피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드리니까 이제부터 정말 조기 대선을 앞 한 달 이제 안 남았죠. 한 달 안 남던 시점에서 마지막 정책적 피날레를 느낀다라고 하면 뭐 어떤 종목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좀 탄력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실제로 미 대선 역시도 11월 초에 좀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를 앞두고서 한 달부터 강세가 나와주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란 말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역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